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5번째 시간. 네, 해외 선물 시장과 이제 마지막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점검 사항,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이 기술적 분석을 접근시키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시장 전체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기본적 자세와 필요한 덕목 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한 것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느냐, 어떤 걸 살 거냐, 그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뭐 국내 시장도 있을 것이고 해외 선물 시장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주식이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렇게 무엇을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했으면 언제 살 거냐, 어느 시점에 살 것이냐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샀으면 팔아야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언제 팔 것이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해외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사실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언제 파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좋은 타이밍에 샀더라도 그거를 제 시기에 팔지 못하면 수익, 사실 그동안 쌓아왔던 수익이 내 수익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 팔았다면 수익이 될 수 있었는데 팔지 못해서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투자 시장이 이제 타이밍 게임이다, 타이밍 싸움이다 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이유이죠. 그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중에 이제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어, 투자자가 주의 깊게 살피는 능력, 그리고 냉철한 어떤 신경, 예민한 신경이죠. 그리고 천리안에 가까운 뭐 육감, 감각이죠. 그리고 어떤 사자의 용기 같은 그런 강력한 용기, 뭐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미미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전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춘 소수의 사람만이, 보통 100% 중에 20%, 상위 20%가 하위 80%의 이득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건 이제 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사회 현상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의 약간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방법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뭐 해외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기술적 분석 방법들을 어떻게 시장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물음이 되겠네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접근 방법을 일단 알아야 될 겁니다. 첫째로 접근 방법.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라는 분석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아래로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약간 분석에 좀 적합한 방법인데, 범위가 넓은 것에서부터 좁은 것으로 이제 좁혀가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장기 추세나 어떤 사이클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중기, 단기 추세를 분석해 나가고, 이제 분석 대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뭐 시장 전체에서부터 캔들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좁혀가면서 분석한 다음에 이제 매매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방법은 그 반대로 좁은 곳에서 이제 위로 넓은 것으로 넓혀가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제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후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요. 일단 우리가 접근 방법을 순서도를 정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범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부터 좁혀 나가면서 분석을 해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검사항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점검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은 복잡하게 한다고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분석 방법이 간단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은 간단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 분석 결과를 쓰면 올바른 또 해석을 해야겠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말할 게 많은데, 일단 가장 먼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많은데, 그 분석 방법들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석한다 해도 그 정보가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과거에 어떤 분석을 사례들을 많이 알므로써 그 지표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통계 검증, 복기를 하는 과정, 과거 데이터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앞으로 시장에 내가 그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통계 검증 그리고 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해석을 했고 각 지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지표들과 결과들을 꿰뚫어서 하나로 꿰뚫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한 가지로 꿰뚫어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분석 결과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쨌든 시장에 다 적용되고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은 분석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한 가지로 꿰뚫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지표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실 시장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진정한 실력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술적 분석도 100% 잘 맞는 게 아니죠. 뭐 어떨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잘 분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 분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지표를 포기하고 다른 지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분석법이 더 잘 맞고 더 잘 안 맞는지 사실 그것을 판단하려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지식과 뭐 오랜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시장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그런 기술과 정보들을 걸러내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리고 이 해외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갖춰야 할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위험 관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보통 40%가 위험 관리고 60%가 자기 관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뭐 무지, 공포, 아니면 희망, 아니면 탐욕 이러한 인간 본성들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리고 또 갖춰야 될 능력으로 보자면 뭐 관찰력이라든지 기억력, 경험, 수학적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꼽는데요. 관찰력, 기억, 경험, 수학적 계산 능력 이게 딱 보면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현재 시장에 적용시키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 값을 추려내고 이러한 과정들에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수익을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래 자체가 어떤 나에게 스릴을 주는 그런 심리적인 해소를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돈을 벌고 싶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크사항 몇 가지를 리스트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고 시작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자, 전체 시장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큰 넓은 범위에서 이제 좁혀가는 방식이죠. 전체 시장 방향은 어떤지, 주간, 월간 차트는 어떤지, 그리고 주 추세, 중간 추세, 소 추세는 상승, 하락 또는 횡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추세선과 가격 경로는 어디에 있는지,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지금의 가격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는 움직임인지, 그리고 캔들 차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나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첫 번째,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요거는 시장 분석을 했다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거래할 것인가, 계약수는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내가 그 진입을 통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잘못될 수 있을 경우에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손실폭을 어떻게 얼만큼 설정해 놓을 것인지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 수익은 얼마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목표 수익은 얼마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내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주문은 시장 참여할 때, 진입할 때 어떤 종류의 주문을 이용할 것인가, 지정가로 할 것인지 시장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진입 분석하고 정해놓고 매매를 해야만 실패 확률이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안정성 있는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내동 매매를 해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기준이 없는 어정쩡한 투기식의 매매를 해왔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천천히 이 리스트에 맞춰서 시장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 경로를 잡아가시면 앞으로 실력 향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초보 강의를 15번째 시간까지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드린 내용들 반복해 보시면서 한번 자기 것으로 천천히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